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 제 영상은 앞으로 콜렉팅을 해나가실 계획이거나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께 제가 그동안 공부해오고 생각해온 기본적인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술품을 구매하시려고 하시거나 미술품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프리즈와 같은 이런 국제적인 아트페어와 국내 키아프 등 주요 작가 전시를 꾸준히 다니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작품 보는 안목은 다양한 경험과 꾸준한 공부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술품 투자를 하시거나 컬렉팅을 하시려는 분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각 투자, NFT 아트 투자, 미술금융 파생상품 등을 논외로 하고 원화 작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시장은 국가 경제 규모, 정치, 문화, 생활 수준, 경기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미술시장 규모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는 5천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낮은 금리의 영향과 더불어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 부양책으로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미술시장도 호황기를 맞아 2021년에는 9,800억, 2022년에는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프리즈 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미술시장도 급격히 하락세였는데요. 엄밀히 말해 지난 9월에는 이미 하락세였습니다. 미술시장의 반응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보다는 느리게 반응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프리즈 첫 한국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난 2022년 크리스티 경매 리포트에 의하면 불경기일수록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고가 미술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마스터피스인 고가의 작품은 경매 기록가를 갱신하면서 팔렸지만 중저가 작품은 주춤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경기 침체인 지금 상황에서 프리즈 서울 2023의 결과가 어떠할지 주목됩니다. 프리즈에 나오는 작품들은 고가의 미술품들이고 좋은 작품들은 슈퍼 콜렉터들과 갤러리와 거래를 튼 콜렉터들이 선점해서 팔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페어 전에 이미 작품 리스트를 받아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이미 팔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 콜렉터들과 큰손이 오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품을 처음 구매하시려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미술품 투자를 하시려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작품성, 희소성, 독창성 이 3요소를 갖춘 작품을 찾아야 합니다. 이 3요소를 만족시키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미술계에서 이름을 알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좋은 작품을 샀다고 가정할지라도 사자마자 금방 되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짧게는 최소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20년도 넘게 봅니다. 투자 금액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만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집니다.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20호, 30호 이상의 작품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술품을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름이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을 사야 안전한 투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에 의해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작품성과 희소성, 독창성을 갖춘 그림은 미술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매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판매가 안 되면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향유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냉정한 현실이지만 유명 작가의 작품에 몰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술품 구매에 대한 좋은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술시장은 1차, 2차 시장으로 나누는데요. 작가의 작품을 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갤러리를 1차 시장, 구입한 미술품을 다시 재판매하는 옥션을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싸게 사는 순서는 작가 직거래, 갤러리, 옥션 순서가 일반적인데요. 구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핫한 작품일수록 갤러리에서는 그림을 쉽게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와 쌓아온 거래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컬렉터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림을 받고 바로 경매에 내다 팔 사람인지, 꾸준히 컬렉팅을 할 사람인지, 또 갤러리 측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지 작품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갤러리 측에서도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즈나 아트페어에 작품을 내놓기 전 메이저 갤러리들은 VIP 고객 리스트에 등록된 그들에게 먼저 PDF 파일을 보내고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프리즈나 키아프 등 아트페어에 가보면 없어서 못 구하는 일명 돈 되는 그림들은 이미 팔려진 상태에서 전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트페어에 가시면 관심 작가의 작품이 있는 갤러리 특성을 파악하고 갤러리스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메일 등록을 해서 작품 정보와 전시 정보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원화를 사기가 어렵다면 유명 작가의 판화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판화는 적게는 5장, 많게는 100장 정도 찍어내는데요. 유명 작가의 원화를 살 수 없다면 여러 장이 존재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판화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비싸긴 하지만 데이비드 호크니, 쿠사마 야요이, 알렉스 카츠, 김한기, 이우완, 무라카미 다카시 등 유명 작가의 에디션 판화는 소장 가치는 물론 작가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어 소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화에 대한 수요가 있고 가격도 오르면서 재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트토이나 한정판 도록, 아트북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트토이도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리미티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를 원하는 콜렉터들의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넷째로는 관심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의 전시 경력과 수상 여부, 미술관 소장 유무, 비평등을 찾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 전업 작가인지 국제적인 인지도와 그 가능성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소장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그리고 옥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거래 가격 추이와 양상을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작품은 프랑스의 artprice.com과 독일의 아트넷 웹사이트에서 미술품 가격 지수, 세계 경매 회사들의 작품 판매 가격 결과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경매에 거래된 작품 리스트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콜렉팅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국미술법세법은 동시대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일 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다만 골동품, 서화, 사후 작가의 6천만 원 이상 작품 양도 시 세금이 22% 발생합니다. 그러나 작품가에서 필요경비율 80에서 90%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22%를 적용해 내는 것이므로 세금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술품 구입 시 취득세를 내지 않는데 프랑스는 13%, 중국은 33% 고율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생존 작가의 작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대팔 때 1조가 되어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 생존 작가 100년 미만의 골동품, 6천만 원 이하의 작품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서화와 골동품이 아닌 조각상은 100억이든 조단위이든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100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팔았다면 납부세금은 90%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아 9천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1천만 원에 대한 22%로서 22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가액 1억 이하이거나 10년 보유 이상은 필요경비율 90%를 적용합니다. 미술품 투자의 장점은 세금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고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 우상향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작품성, 희소성, 독창성이 갖추어진 작품을 선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좋은 작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술 비평가 갤러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이 근본적인 사실은 계속 같이 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조형적인 부분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에 그 작가의 작품이 좋아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품은 시각적으로 향유하고 그 작품이 담긴 의미를 늘 마주하고 또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수집 목적으로 수장고에 넣어놓지 않을 거라면 내 마음이 이끌리는 작품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좋은 작품을 샀기 때문에 자산적 가치가 오르는 기쁨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술품을 사는 목적과 자신의 취향을 먼저 발견하고 내가 어떤 콜렉터가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미술품 구매를 단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관점은 지양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렇게 미술품 구매와 미술품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는 자신이 기준을 정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투자이고 투기는 숫자와 확률 그리고 남이 알려준 정보나 대세에 의존하여 장밋빛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작품 가격이 왜 비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을 추천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추천 도서로도 올렸던 책인데요. 양정무의 그림값의 비밀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장점은 자료 수집한 것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작가, 콜렉터, 갤러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보와 가치를 담은 영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소식으로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프리즈 기간 즐거운 문화생활 누리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이었습니다.